예,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를 풀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믿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일반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실험 과정 속에서 포착해야 할 고리,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정치 여정을 복기해 볼까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문재인 정부는 공통적으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사실까지는 정확히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답으로 창조 경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제기를 했죠. 그런데 두 가지를 포착을 못했어요. 우선 개념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혁신의 고리를 포착해서 그것을 가동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패러다임 전환에 실패하고, 이 실패는 경제정책 전반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속에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할까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 2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3차 산업혁명과 2기로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ICT를 기반 기술로 경제의 진흥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사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결과로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이 노동력에서 창조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창조력은 뭐냐? 자, 가로 열고 지식 플러스 감성,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상력. 제 친구가 책을 한 권 써서 보내왔는데 제목이 멋지더라고요. 상상력의 권력을, 권력의 상상력을. 야, 제목 하나는 끝내준다 하는 내용은 좀 시원찮았는데. 자, 이게 창조력입니다. 노동력에서 창조력으로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이 전환된 것은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원천입니다. 근데 변화에는 항상 방향이 있기 마련이죠. 이 방향을 규정짓는 것은 이 노동력과 창조력의 차이입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대체 가능한가 라는 문제인데, 노동력은 그동안 작업 수단이나 타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대체되어 왔고,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급속도로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죠. 그러나 창조력은 원칙적으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기계나 타자에 의해서 대체 가능한 창조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창조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에게만 고유한 요소다 라고 하는 점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생산수단은 이것을 갖고 있으면 다른 생산 요소를 모아서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세시대에는 토지, 그 다음에 근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대표적인 생산수단이었죠. 그런데 노동력은 생산수단이 아니에요. 노동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생산 요소를 모을 수가 없죠. 그러나 창조력은 최신의 생산수단이다. 자, 창조력은 이와 같이 구성된다고 했는데, 어떤 콘텐츠나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자본을 유치해서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는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벤처기업이 왕왕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산수단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로부터 변화의 방향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 중심 시장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태동입니다. 자, 그럼 사람 중심 시장 경제는 뭐냐? 이 두 가지 차이로부터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차이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력을 체화한 사람이 경제활동의 중심에 서게 되고, 이로부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같이 구성해서 창조력이 자본을 능가하면서
사람이 자본을 지배할 길이 열리는 경제, 이렇게 개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금방 감이 올 겁니다. 자, 최근에 카카오가 아주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오랜 역사를 가진 현대자동차는 카카오에 비해서 자산 규모가 20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자본 축적을 고도화시켜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장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수치가 있죠. 시가총액. 시가총액에서 카카오가 거대한 현대자동차를 이미 추월했어요. 카카오를 떠받치고 있는 가치는 무료 앱 서비스로부터 출발한 창조력이죠. 이 가치가 현대자동차라는 그 거대한 자본을 보유한 기업을 시가총액에서 추월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 중 시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대전환기의 마지막 승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이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 중 시장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의 고리가 뭔지를 포착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 혁신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을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 드로이 마인드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실은 대부분의 기업이 사람을 자산이 아닌 무엇으로? 비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블룸버그에서 매년 각국의 혁신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2019년 우리가 2위를 한 것을 제외하고 7년 동안 내리 한국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은 혁신 역량이 풍부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달리 해석을 하면은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풍부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고공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실은 상당한 갭을 보여주죠. 이 갭은 어디로부터 발생하는가? 유럽의 디지털 경쟁 연구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그 지적을 합니다. 한국은 생태계 기술 환경에서는 대단히 앞서 있는데 사고방식이 좀 후지다. 이게 한국의 약점이다 라는 지적을 해요. 그럼 사고방식의 후진성의 핵심이 뭐냐? 바로 사람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간주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말할 필요 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인 창조력은 사람에게 체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자산이죠. 자산으로 간주해야만 이 잠재력이 제대로 꽃을 피는데,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간주하고 있는, 여기에 문제인 핵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사실은 두 번째 고리, 생산 공정, 글씨가 개발세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공정의 혁신과 바로 그 직결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중심의 자동화예요. 자, 사람을 비용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줄여야 될 대상이잖아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배제하는 형태의 자동화를 추구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실제로 그동안 한국은 대부분 이러한 유형의 자동화를 추구를 해왔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계속 싱가포르와 함께 수위를 다퉈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유일한 자동화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니, 자동화하면 당연히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자동화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또 다른 유형의 자동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창조적 역할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자동화를 이용하는, 기계한테 맡길 일을 과감 기계에 맡기고 사람은 창조적 역할에 집중하는 이런 그 유형이 바로 이제 사람 중심의 자동화인데, 무엇이 더 우월하냐? 사람 중심의 자동화라는 겁니다. 기계 중심의 자동화는 기계적 동작의 반복이 구조화되면서 급변하는 시장의 탄력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고객 맞춤형 설계와 서비스가 가수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only one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기계 중심의 자동화는 이것을 대단히 어렵게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자동화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요. 반면에 사람 중심 자동화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의 탄력적 대응과 고객 맞춤형 설계 서비스를 원활하게 보장을 해줍니다. 해서 지속적인 생산성 상승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입증해 준 나라가 바로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독일입니다. 독일은 말 그대로 사람 중에 자동화를 10년 이상 추구한 나라인데 그 결과는 일자리 양과 질이 개선됨과 동시에 독일 경제를 유럽 최강 수준에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하게 되죠. 메르켈 정부가 집권 16차예요. 근데 여전히 그 코로나로 상당히 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70%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16년 차인데 장기 집권했는데 바로 여기에 그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혁신의 고리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고리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테슬라라는 그 회사가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외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괴짜 중에 괴짜인데 이 괴짜가 대단히 그 의미 있는 실험을 해요. 먼저 AI와 로봇으로만 구성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완전 무인 자동화 공장을 실험해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완벽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모델을 실험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AI에게 미션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몫이다. 사람이 어떻게 AI를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AI가 아니라 AI를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사람의 능력 부족이다. 그러면서 학습 훈련을 강조를 하게 되죠. 자, 이 점이 이제 세 번째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세 번째는 일자리 혁신입니다. 일자리 혁신인데 한마디로 사람의 창조적 역할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중에 자동화의 성패가 판가름되는데 그러한 사람의 창조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일자리를 혁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하나, 사람의 창조적 능력, 즉 창조를 계속 고양시켜야 될 때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는 무엇으로 가능하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훈련. 기업과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 창조력만 끌어올리면 안 되죠. 그 창조력이 최대한 잘 발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사람의 창조력은 자발적 열정을 갖고 몰입할 때 발산이 극대화됩니다. 자발적 열정을 갖고 몰입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하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경제활동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가 돼야죠. 내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직의 부속품이 아닌 중심으로서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통제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때 자발적 열정을 갖고 몰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사람의 내재된 창조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요. 그리고 그 창조력이 최대한 발산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보장되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그 일자리는 한마디로 좋은 일자리죠.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내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 사람의 체화된 창조력 발산이 극대화되면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해관계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에 노력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좀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현실은 완전 진흙탕 싸움인데, 예? 그런 그 좋은 얘기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하나의 사례를 소개를 해줍니다. 제 친구 중에 저 그 평택에서 약간 임직원이 300명 정도 되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엔지니어 출신이고 되게 보수적이에요. 진보 진짜 만나도 도망갑니다. 그러던 친구가 제가 옛날에 노동운동을 좀 했어요. 그 친구 눈에 아마 빨갱이로 보였을 텐데 자주 산에 가면서 좀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제가 좀 약간 윽박질러가지고 직접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임직원을 앞에 놓고 그냥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기계 중심 자동화로 가면 망합니다. 오래 못 가고. 결국 사람 중심 자동화로 가야 됩니다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이를 계기로 임직원의 마인드가 확 바뀌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인드가 바뀌니까 예전에 몰랐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오히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게 그 기업을 덮치면서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다들 뭐 사람 내보내냐고 정신없었는데 여기 거꾸로 사람 계속 뽑은 거예요. 이것들이 시에서, 평택시에서 신기했든지 아니면 너무 기특했든지 알아서 1억 5천 그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그리고 추천을 해서 작년에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사람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데 단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어려운 조건에서 임금을 정규직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해요.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오너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가 어떤 건지 아시죠? 오로지 주가, 동향에만 관심을 갖는. 주가가 안 오르면 경영자는 한순간에 목이 잘려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내부 승진으로 제 친구를 사장으로 승진시켰어요. 한마디로 소박하지만은 사람 중심 자동화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 경영으로 나아갈 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이익을 보는 상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자, 핵심 결론은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상생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그게 바로 이제 사람 중심 시장 경제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이런 좋은 일자리가 몇몇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실현된다면은 그것은 한마디로 일자리가 질적으로 확실히 달라지는 일자리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죠. 자, 요즘 우리 특히 2030 젊은이들 일자리에서 정말 꽉 막혀 있습니다. 집장만 하기도 더 이상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쫓아다니고 있어요? 가상화폐. 예?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붙잡고 늘어주고 있는 것이 이제 가상화폐 뭐 투자라고 할 정도 그런 좀 암담한 상황인데 저는 출구는 일자리 혁명이었다고 봅니다. 좋은 일자리의 보편화로서 일자리 혁명입니다. 자, 일자리 혁명이 일어나면 가장 첫 번째 혁신의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인드 혁신이 일어나야 되겠죠.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우리 몇 사람이 쫓아다닌다고 되지 않죠. 특별한 계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한 동력을 살려야 됩니다. 그 특별한 계기는 다가오는 대선입니다. 대선.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격렬한 정치 게임이 벌어지는 장이 대선 아닙니까? 그 대선. 그리고 이 대선을 무대로 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을 촛불 세대라고 불러왔습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 기억하시죠? 그 무대에서 첫 데뷔를 한 이후 지난 2016년 촛불 혁명 때 문화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주역으로서 역할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기 뭐 다 해당되는 분들 같은데. 자, 저는 이런 정치적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일자리 혁명을 추진하는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죠. 가칭 일자리 혁명 청년 네트워크라 부릅시다. 이 일자리 혁명 청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과 거의 같은 선상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할 후보가 유력 주자 중에서 반드시 나올 겁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생략하는 걸로 하고, 이 청년 네트워크가 당선 가능한 유력 주자로서 후보가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함께 노력한다면은 일자리 혁명에 대한 특히 2030 세대의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공감대는 곧바로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면서 대선 판도를 사실상 결정짓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지점에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선의 난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자, 지금 정치 얘기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회적 현상은 그것이 온전히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라는 과정과 맞물릴 수밖에 없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여기 아주 정치에 아주 관심이 굉장히 깊은 분이 같이 앉아 계시는데, 정권 재창출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약 35%예요. 반면에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약 60% 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요. 이 프레임이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아마 현재 여권 주자가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런데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분들 내에서도 찝찝함이 있어요. 뭐냐면은 현재 야권의 중심을 이루는 당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협력했거나 방조했던 그런 전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선택하기가 뭔가 찝찝한 겁니다. 자, 그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뭐냐? 기존 질서 안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질서 자체를 혁신적으로 재구성하는, 즉 새 판을 짜는 것이죠. 그럼 새 판을 짜려면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정치 질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바로 일자리 혁명 청년 네트워크, 촛불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혁명 청년 네트워크가 대선 무대에서 그런 형태로 자기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즘 시대의 화두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게 뭐죠? 너도 나도 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정이죠. 그런데 이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선점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한 누굽니까? 누굴까요? 윤석열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대선 주자 중에서 지지율 단연 1위냐?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지지를 받는 근거는 뭐냐면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 들이댔던 잣대를 똑같이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문재인 정부한테도 들이대더라. 대단히 공정한 사람이네. 거기다 법무부 장관이 연이어친 빨바 뭉갠데도 눈알 끔찍 안 하고 거기에 맞서더라. 야, 자기 소신을 위해서는 기꺼이 모든 걸 거는 사람이구나. 됐네. 한마디로 공정의 대명사라고 하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생긴 겁니다. 이게 대선 후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현재 뭐 40% 초반까지도 올라가는데 이게 단순한 거품이나 신기루가 아닙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지금 이제 난제가 발생한 건데, 그런데 이 공정이라는 가치 가장 절박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연령층 높을 때 어떤 사람들이죠? 청년들 아닙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저 사람이 나름대로 공정의 대명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추구하는 공정과 내 삶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지?
답이 나옵니까? 안 보이잖아요. 일자리 혁명 청년 네트워크 활동은 바로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일자리 보편화로서 일자리 혁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노력만 하면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일자리 혁명이거든요. 청년들이 가장 1차적으로 원하는 공정, 사실 그거잖아요.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는 것.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일자리 혁명 청년 네트워크와 이를 적극 지지하고 함께 노력할 후보의 협력은 내년 대선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일 수 있다. 제가 즐겨하는 표현 중에 희망의 노래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울려 퍼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절망의 끝자락에서 울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지금 저 가상화폐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뒤에 기나긴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갈 새로운 출구로서 일자리 혁명, 그리고 그것을 꼰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흐름을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계기가 내년 대선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대단히 역동적인 곳입니다. 민심은 언제나 기성 정치권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요동쳐왔어요.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금 그 민심이 요동치면서 대한민국의 역동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스스로 촛불 세대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년 대선이라는 무대 한복판에 과감하게 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대선의 운명을 가름하는 주도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민심은 반드시 당신들을 차세대 정치 주역으로 낙점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필연입니다. 여기서 일자리 혁명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구가 열린과 동시에 새로운 주역이, 그것을 감당할 새로운 주역이 동시에 무대 위에 오르는 그러한 하나의 역사적인 명장면이 바로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여러분이 정말 멋진 한순간을 펼쳐내기를 기대하고 또한 확신하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